시작하시죠. 네, 서로 빼고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우선 그 책의 구성을 보면 목차를 한번 봐보십시오. 목차를 보시면은 이 분쟁학의 이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쟁학의 이론적 접근 이렇게 제가 목차에서 제 1편에 적어놨는데요. 이 분쟁학의 이론적 접근이 뭐냐? 우리는 이 분쟁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다툴쟁. 어지러울 분자에 다툴 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쟁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등. 그런데 이 분쟁만 다루는 학문이야. 분쟁만 다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분쟁, 조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조정. 그래서 이 분쟁, 조정을 다루는 학문이 분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첫 번째 제1장에 그래서 기초 이론을 적어놨습니다. 기초 이론은 4개의 장으로 구성을 시켜놨죠. 그 4개의 장을 보면 첫 번째 분쟁 조정을 다루려면 분쟁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1절에 분쟁의 의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요 분쟁의 의의를 적어놓고 이 분쟁을 다루려면 분쟁과 조정을 다루는 이 학문 체계를 분쟁학이라고 했으니까요. 분쟁학의 이념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루면 궁극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치를 추구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쟁학의 이념을 제2절에 따가 적어놨습니다. 물론 분쟁학의 그 가치는 본질적인 가치와 수완적인 가치로 나눌 수가 있고 본질적인 가치는 상위 차원의 가치입니다. 뭐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가치를 더 실현시키기 위한 가치를 수단적인 가치라고 해요. 그 수단적인 가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가외성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학이 추구하는 이념을 알아봤고요. 제3절에는 그럼 이 분쟁을 다루려면 우리는 그 분쟁의 자체가 무슨 원인에 기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의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집단 간의 싸움에 의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야기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국가와 국가 내의 사회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 분쟁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쟁은 개인과 조직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으로 함축하여 이걸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바나드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조직을 이루는 3대 구성 요소가 있죠. 한 사람은 절대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개인과 개인 그래서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이 실체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나드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내부적인 요소가 개인과 구조가 있을 것이고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환경이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게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집 앞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외적인 제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조직과 외부 환경 이 외부 환경의 상호 작용 관계를 중시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죠. 물론 그 내용들은 뒤편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장의 기초 이론의 장에서 분쟁의 의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세 번째 이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조직 내 개인의 성격 유형은 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성격 유형을 알아봤으면 개인의 성격 유형을
프레서스의 성격 유형과 다운지의 성격 유형으로 해서 프레서스란 사람이 성격 유형은 조직 내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성격 유형을 띠고 있는지 상승형, 무관심형, MMO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지의 성격형도 있어요. 어떤 조직 내에서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격 유형들도 있다 이거냐. 출세형이나 현상유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또 조직 내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특정 정책이라든지 다른 외적인 요소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형들을 열성형, 창조가형, 경세가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내의 개인의 성격 유형을 알아봤으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개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하는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힘이,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티베이션 이론,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강도, 동기부여 이론의 3대 요소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강도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용적 차원 이론과 과정적 차원 이론으로 구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이론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이 1장의 끝. 2장으로 들어가면 분쟁의 이번에는 과연 원인이 뭐이고 분쟁의 유형, 종류는 뭐가 있고 분쟁의 해결 전략들은 학문적인 위치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해 나가는지, 그러면 우리 제도적으로 그런 분쟁들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집합건물관리법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2장에서 분쟁에 대한 이해, 분쟁에 대한 접근이라는 장을 마련해서 제1절 분쟁의 원인, 제2절 분쟁의 유형, 제3절 분쟁의 해결 전략, 제4장에서 우리 제도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장입니다. 여러분, 분쟁은 궁극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해 나간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잘 치료해줘도 완벽하게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에 교통경찰관들이 또는 바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장에 분쟁의 예방적 관리다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 완벽하게 예방적 활동을 해야 하는 이론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4개의 소절을 구성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목표 관리, 두 번째가 상황 적응적 관리,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네 번째 4절이 리더십 이론이다 해서, 물론은 이것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4가지 소절을 가지고 꼭 분쟁의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기본이 된 것만 적어놨습니다. 위에도 사기도 있을 것이고 또 집단 조직 문화도 있을 것이고 뭐 TQM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네트워크 정보 체계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된 이론으로 제3장 분쟁의 예방적 관리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제4장에서는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된 분쟁이 뭔지, 그래서 그 분쟁의 주요 사례다 해서 1절, 2절, 3절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1절은 일반적 관리 차원에서 분쟁을 모아봤어요. 한 9가지 정도 패턴을 잡아서 모아봤고요. 제2절에서는
오늘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CCTV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오늘날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도표를 그림을 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바로 일상생활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해서 우리 화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있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그렇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다, 승강기 유지에 관련된 보험이다.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여기 일상생활, 바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와 같이 해서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 발전 법칙을 해겔이라는 사람은 변증법적 사고에 의해서 역사 발전을 정관 하부 원리에 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학문의 발전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에 반박한 이론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이론을 반박한 이론을 덧붙여서 더 높은 차원의 하부 원리에 해당하는 더 고차원적인 이론이 나올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정반 하부 해당하는 많은 이론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분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학문에서는 파라다임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파라다임과 또 하나의 파라다임 사이에 정반 하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2개월여에 걸쳐서 야간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여러 여기 교수님들 앞에서 문자를 쓴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도를 좀 해주시고 또 이 이론들이 그냥 좀 미약하지만 많은 지도를 받고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시 끝까지 볼까요?